아이고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331회고요 4월 30일 AG전, 네, 4월 30일 AG전 경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기분 좋은 3연승으로 짝짝이를 안 들고 왔네요. 네, 기분 좋은 3연승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다들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4대1로 좋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실은 3대1이죠. 3대1로 좋은 승리 거두었는데 너무나 좋은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양팀 합쳐가지고 에라도 없었고 보이넷도 4개밖에 없었고 상당한 명품 경기를 좀 치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낯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던 롯데자이언츠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오늘 경기 일단은 라인업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승부처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인복 선수의 호투가 가장 컸는데, 라인업은 요랬죠. 롯데자이언츠 1번 2루수 안치홍, 2번 1루수 김민수, 3번 3루수 한동희, 4번 자익수 전준호, 5번 지명타자 이대호, 6번 중견수 피터스, 7번 포수 지시환, 8번 우익수 조세진, 9번 유격수 이학수 선수였고, 선발은 이인복 선수였는데, 오늘은 정훈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김민수 선수가 1루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난해 후반기 서튼 감독이 좋았던 점, 그러니까 주전 선수 한 명에게 휴식을 부여를 하고 그 한 자리를 이제 백업 선수가 계속해서 맞는 그런 이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체력 안배와 그 다음에 또 벤치 선수들의 그런 경기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시한 선수가 7번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 피터 선수가 6번으로 내려갔지요. 전준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역시 내려갔는데, 사실 이 두 선수가 순서가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피터 선수가 또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2루타를 2개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피터스 선수 더 살아날 거고 좋아질 겁니다. 오늘도 장타 2개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타율 때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딱 오늘같이만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컨택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근데 주자가 없을 때라도 장타 치고 나가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또 빠른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자 없을 때라도 2루타 치고 나가면 충분히 이제 루상에서 도움이 되는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게 이 선수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 우리 팀의 타선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7번 정도로 내려와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타점 능력, 난 생각했을 때는 지시한 선수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지시한 선수가 6번, 피터 선수가 7번으로 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타수는 다 생각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인업을 보면은 1번 중견수 박혜민, 2번 지명타자 문성주, 3번 우익수 홍창기, 4번 좌익수 김현수, 5번 1루수 최은성, 6번 유격수 오지환, 7번 2루수 서건창, 8번 3루수 루이즈, 9번 포수 허도환 선수였고, 선발은 김윤식 선수였는데, 저는 김윤식 선수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굉장히 어린 투수가, 2000년생 투수가 사실 이인복 선수도 오늘 7이닝 무시점 되게 좋은 투구했지만 LG의 김윤식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죠. 6이닝 3실점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기 때문에 또 젊은 자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니까 타팀이지만은 또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리그의 질이 올라가고, 오늘 경기처럼 정말 고급 야구, 정말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이 야구가 펼쳐지는 거거든. 사실 오늘 경기는 승패를 떠나가지고 한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굉장히 아름다운 경기였어요. 보면은 양팀 에라도 없고 보이넷도 2개밖에 없고, 일단 야구가 저질이 된 양대 요소죠. 에라하고 보이넷이 이제 양대 요소인데 그 2개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호수비의 향연 속에서 정말 야구의 묘미를 한껏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훈 해설위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오늘은 해설위원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경기를 즐기고 있는 느낌, 감상하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전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후반부 조금 보고 그렇게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기가 너무나 좋았다, 아름다운 명품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일단은 승부처를 좀 꼽아보자면은 요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역시나 8회 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1회에 이제 석점을 내고 그 점수를 끝까지 지킨 경기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구의 기승전결, 뭐 선취득점, 선발의 호투 도망가는 점수, 그 다음에 뭐 마무리, 뭐 불펜의 안정적인 딱 그 착착착 맞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기승전결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경기는 시즌 내내 그렇게 많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많이 나오긴 어렵고 결국은 그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경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부분인데, 선발의 호투와 선취득점 그리고 불펜의 정확한 기용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강팀이 되려면은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있어도 이기는 경기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승률을 6할 이상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강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야구라는 거는 시리즈 3경기 중에서 2승을 하는 거를 시즌 내내 하면 우승을 하는 경기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승률 6할 6푼 6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실 우리 팀이 좀처럼 보여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그 특징이 뭐냐, 제가 그 설명글에 달아놓은 게 이 말인데, 이게 제가 되게 공감이 가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야구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누군가 적어 놓으셨는데, 올 시즌 달라진 게 뭐냐, 부산 시민 모두가 아는 그 지점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냐면, 이게 뭔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건데, 우리 팀 야구를 보다 보면은 뭔가 그 쎄한 거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이 경기가 터지기 직전에 그 모든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쎄한 부분, 그 부분이 올 시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경기에 그 8회 한동희 선수의 3루 땅볼 그런 느낌이에요. 네, 김현수 선수의 3루 땅볼 타구를 대시 수비를 하는 한동희 선수를 보면서 그 지점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우리의 그 불안한 예상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수비를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올 시즌 달라진 게 그런 지점에서 터트리지 않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요. 이게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8회 말에 그런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서 보이는 내주고 이런 상황부터 돼가지고 뭐 폭투, 전준우 선수의 그 라이트에 들어간 타구 잡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모두가 불안감을 엄습했던 그 지점들인데, 그 지점에서 안 터지고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이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결국은 집중력이 생겼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집중력 없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팀이 강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올 시즌 강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꼴레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설레발 떨어가지고 망하는 거. 근데 확실히 달라요. 올 시즌은 제가 개막전 이길 때부터 달라진 승리 이렇게 해놨는데, 달라요. 팀이 야구를 하는 모양이 달라요, 지난 시즌들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올 시즌 또 없어진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전차 패배가 없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다득점 승리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형적인 패턴이죠. 한 점 차로 3번 지고 10점 차로 한 번 이기는 경기를 되게 많이 하는 팀이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한 점 차 경기를 오히려 더 많이 이기는데, 막 10점씩 그렇게 막 메가 자이언츠 포 터져가지고 이긴 게임이 잘 없어요. 이게 메가 땡땡포가 사실 약간 하위 팀한테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투타 불균형이 심한 경우가 보통 하위 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 시즌 투타 균형이 완벽하다고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올 시즌의 이 그 승리한 경기들, 그러니까 올 시즌 경기 스코어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표본이 쌓였으니까 봐도 좀 될 것 같아요. 봐도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롯데 경기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결과들을 보면은 3대1, 9대4, 뭐 이긴 경기를 보면은 뭐 4대1, 그 다음에 뭐 7대4, 4대2, 8대2, 뭐 3대0, 그 다음에 9대7, 3대2, 5대4, 2대1, 뭐 5대1, 4대3,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경기 중에서 제일 점수차가 크게 이긴 경기가 6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쓸데없이 점수를 낸다는 개념이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투타 균형이 안 맞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 올 시즌에는
선발은 수수진은 다 잘 던지는데 타선에서 이제 한 점을 못 내가지고 지거나, 반대로 타선에서 대폭발을 했는데 투수진은 똑같이 점수를 더 많이 줘가지고 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투수진이 잘 막으면 타선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점수를 뽑아주고 있고, 수수진의 실점을 좀 많이 하면 타선에서도 힘을 내마가지고 그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좋아진 거는 지금 김유현, 구승민, 최준용 그 3명의 필승조, 그리고 뭐 나균환 선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김도호 선수도 있고, 이런 불펜진 선수들이 질과 양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면서, 물론 선발 원투펀치도 워낙에 좋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 한 점 차, 2점 차 경기에서 굉장히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긴 경기들이 거의 비중이 석점 차 이내의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최준용 선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최준용 선수가 오늘 경기에 또 세이브를 추가를 하면서 벌써 아마 9세이브일 것 같아요. 네, 벌써 몇 세이브인가 보면은 벌써 어디 보자, 최준용 9세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세이브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WA를 1.08입니다. 벌써 1이 넘었어요, 불펜 투수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시즌 달라진 부분이고, 이게 체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승부처는 일단 첫째는 8회 말 2사 말루 김현수 타석에서 최준용 선수를 빠르게 기용한 것이 성공한 부분인데, 여러가지 이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 자, 일단 이 상황을 보면은 중계, 네, 8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8회 상황이 일단 3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8회 초에 사실은 2사 2루 찬스가 있었지만 여기서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망을 못 가면 위기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이전까지는 극복하지 못하던 게 자이언츠라는 팀이었다면, 올 시즌은 강해진 불펜, 단단해진 수비로 가지고 요 도망가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만한 단단한 팀이 됐습니다. 그것이 또 강팀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8회 말 상황 보면은 일단 이인복 선수가 7이닝 무시점, 무사사구 피칭을 했어요. 눈부신 호투를 하고 내려갔고, 김대호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고, 패터리도 지시한 선수가 빠지고 정무우 선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루이즈 선수를 1루수 라인 드라이브로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허도한 선수가 대타 유광남 선수가 들어왔는데 보이는 내주고, 그 다음에 1번 박혜민 선수 중견수 뜬공으로 잘 잡아냈어요. 2사 잘 잡고 나서 2사 1루 상황에서 이제 2번 문성주 선수를 상대하러 이제 구승민 선수가 올라옵니다. 요까지 투수 기용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심 타선으로 올라가고 있고, 문성주 선수가 이날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2안타를 기록을 했고, 지금 타율이 4할 3분 3리예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타수 26안타, 표본도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번 홍창기, 4번 김현수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승민 선수를 올렸습니다. 원아웃을 잡기 위해서 올렸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그 지극히 맞는 투수 기용이었죠. 근데 구승민 선수가 오늘 약간 난조를 보였어요. 일단은 초구에 145 직구를 받아쳐서 문성훈 선수 안타를 만들고요. 그리고 홍창기 선수한테 6구 승부 끝에 이 보이넷을 내줬는데, 사실은 홍창기 선수와의 승부를 한번 보면은 사실 구승민 선수가 못 던진 게 아니거든요. 제구도 잘 들어갔고, 구속도 146 이렇게 직구가 나오고, 포크볼이 133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의 공을 잘 던졌어요. 근데 홍창기 선수가 워낙에 성공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잘 골라낸 거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게 보이넷을 얻어내면서 이제 2사 만루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벤치의 과감한 판단이 빛났던 것 같아요. 사실 구승민 선수의 뭐 구위나 컨트롤이 나쁜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또 김현수 선수와의 승부가 있었지만, 또 어제 경기에서 김현수 선수를 구승민 선수가 또 잘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밀고 나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 템포 빨리 최준용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과감한 기용인데 이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공격이든 수비든 투수 교체든 주루 플레이든 다 한 템포 빠르고 한 발 더 가고, 뭔가가 다 우리 팀이 계속 해왔던 우리가 익숙한 스피드와 보다 한 박자씩 다 빨라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결과는 그때그때 맨날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팀이 가지고 있던 오랜 묵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감한 투수 교체가 굉장히 빛이 났다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최준용 선수를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믿음을 지금 최준용 선수가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3대1 상황에서 3대0 상황에서 2사 만루의 4번 타자 김현수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면 3대2고 장타면은 동점이고 홈런이면 역전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과감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최준용 선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가 있는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체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2구째에서 사실 폭투가 나와요. 2구째에서 폭투가 나오면서 요 폭투죠. 폭투가 나오면서 사실 한 점을 주게 됩니다. 3대1이 되고 2사 2, 3루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벤치의 판단이 좀 단단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담이 컸던 것 같은 게 이렇게 되면서 사실 1루가 비게 되잖아요. 2사 2, 3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면은 사실은 볼 카운트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앤원 카운트죠. 원앤원 카운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 김현수 선수하고 정면 승부를 할까?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뒤에 채우고 이제 5번 타자인 그 최은성 선수하고 또 승부를 해봄직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김현수 선수하고 승부를 했어요. 김현수 선수가 승부를 했고 149직구를 김현수 선수가 건드려가지고 자익수 뜬공으로 이제 잡아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단단하고 우직한 그 경기 운영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익수 플라이아웃도 그냥 플라이아웃은 아니었죠. 이제 전준우 선수의 아찔한 수비가 나왔는데 정말 전지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 저는 사실 이 플레이를 보고 라이트에 들어갔구나를 바로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딱 그 위치가 라이트 들어가는 위치이고 전준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 당황하는 모습이 딱 라이트에 들어갔을 때의 모션이었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이다. 사실은 경기가 안 되고 그 소위 그 장면 그 장면이었다면은 이것을 전준우 선수가 못 잡고 경기가 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 못 잡았으면은 3대3 동점되고 2사 2루가 되면서 뒤에 또 맞고 이제 역전되고 지는 그런 흐름일 건데 이제 야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잡는 거는 그런 건데, 보면은 사실 이 상황까지는 이제 이지 플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에 요 한 스텝 떼는 거 보고 아 망했다. 네,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익수가 위치를 잡고 있다가 이제 공이 떨어질 타이밍이 됐는데 이제 급하게 발을 옮기는 거 보고 아 큰일 났다. 아, 그 장면이다. 이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으악 했다가 여기서 어떻게 따라가가지고 잡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덜컹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잡잖아요. 잡는데 이렇게 잡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잡고 나서 넘어지면서 공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공을 잡고 전준우 선수가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잡고 이렇게 엎어지는데 엎어지면서 공이 또르르 흘러나가거나 이게 원심력이 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전준우 선수가 굉장히 공을 잘 움켜쥐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천신만고급대의 공을 잡아내고 전준우 선수의 표정이 압권이죠. 예,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이 표정, 이것이 정말 드러나는 전준우 선수의 그런 표정인데, 하여튼 이런 수비를 또 성공을 하면서 우리 팀이 단단해졌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9회 말은 뭐 최준용 선수가 워낙에 압도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또 경기를 지킬 수가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승부처였고 우리 팀이 달라졌다는 것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1회 말에 사실은 이인복 선수 오늘 호투에 기반이 너무 굉장한 또 호수비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이죠. 그 1회 말 선두타자 박혜민 선수의 우중간 가르는 타구를 조세인 선수가 정말 슈퍼캐치를 하면서 네, 여기에 지금 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네, 여기에 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정말 슈퍼캐치를 하면서 경기의 시작을 잘 끊어주었어요. 만약에 이 타구가 빠졌으면 최소 무사히로 박혜민 선수의 주력이면 3루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뒤로 빠지면 뭐 꼼짝없이 대방거스리까지 굴러가는 타구거든요. 대방거스리까지 굴러가는 타구고, 지금 조세인 선수가 몸을 던졌기 때문에 빠뜨렸으면 중견수가 와서 잡아야 되면은 3루까지 갔을 거예요. 박혜민 선수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 한 점을 주고 출발을 했을 거고, 오늘 경기 이인복 선수의 이
뭐랄까 7이닝 무실점 투구는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길게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석점 기분 좋게 선취 득점하고 시작했는데 바로 따라잡혔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요 슈퍼캐치를 하면서 오늘 조세진 선수가 타격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이 수비로 오늘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비였고, 조세진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물론 지금 타율은 1할 때 좀 저조하긴 하지만 타율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일단은 타점 능력,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타격들이 그래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익수 수비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허수비를 더 많이 보여주면서 사실 신인 선수를 기회를 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타격은 안 돼도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수비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조세진 선수는 일단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 조금 시간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스스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신인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인복 선수가 땅꾼입니다. 땅볼러이기 때문에, 투신 땅볼러이기 때문에 결국 내야 수비가 정말 중요하고, 이 선수는 삼진을 낚아내는 능력은 사실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2개밖에 삼진을 안 잡았습니다. 맞춰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내야수들의 수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말씀드린 이인복 선수가 길게 이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위기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그냥 없었기 때문에 7이닝 투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인복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어디 보자. 예, 이렇습니다.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사사구, 2삼진, 89개 던졌는데, 그러니까 4번밖에 출루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길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인복 선수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위기가 생겼을 때 스스로 삼진을 낚아낼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실점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진 능력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위기를 스스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삼진 능력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내야수들, 수비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투수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내야수들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해줬어요. 오늘 그 이인복 선수가 잡은 21개의 아웃 중에서 13개가 땅볼이었고 2개가 삼진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만 외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절대적인 내야 땅볼 그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가 좌타자를 7명이나 배치를 하면서 안치홍 선수 이루수 쪽으로 7개나 땅볼이 갔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잘 처리를 해주면서 굉장히 승리에 큰 지분을 만든 게 또 안치홍 선수였고, 3루수 한동희 선수도 3땅볼이 3개가 갔는데 다 깔끔하게 처리해줬고, 이인복 선수 본인도 투수 땅볼 2개를 잘 처리했고, 이학수 선수도 이제 이학수 선수 쪽으로는 1개밖에 안 갔네요. 유격수 땅볼 1개 또 잘 처리를 해줬고, 1루수 쪽으로는 또 공이 안 갔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내야수들이 전부 다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또 이길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승부처 토크였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로 보자면 1회 초에 안치홍 선수 2루타를 치고 나갔고, 김민수 선수가 오늘 그 삼진 2개로 사실 타격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1회에 이 번트를 또 잘 해주면서 또 자기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번트를 잘 해주면서 1사 3루가 됐고, 역시나 한동희 선수가 우익수 쪽 2타점 2루타 만들어내서 1대0 무사 2루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1회부터 번트를 대는 것이 서튼 감독의 선택이었는데요. 이랬던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일단은 한동희 선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일단은 3루에 갖다 놓으면은 무조건 최소한 후라이는 친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선취 득점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감독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인복 선수가 선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취점을 내고 여기서 다득점이 나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제 아마 좀 그 텐덤 전략, 1+1 전략을 또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취점을 내기 위해서 번트를 내고 이것이 성공을 했고, 또 그 한동희 선수가 2루타를 때렸는데 무사 2루에서 또 전준우 선수가 바로 좌우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3대0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이도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는데 뒤에 이렇게 찬스가 이어져서 2-4, 1-2루 1-4, 1-2루일 수가 없는데, 네, 2-4, 1-2루죠. 네, 2-4, 1-2루였는데 여기서 사실 조진우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서 더 도망을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1회 말에 바로 자신의 삼진을 되갚는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3회 초에도 사실 또 도망갈 찬스가 더 있긴 했어요. 네. 3번 한동희 보이는 전준우 이루수 병살타를 때렸지만은 2사후에 이대호 선수 안타, 피터 선수 자익선상 2루타 때리면서 2사 2, 3루가 됐고, 여기서 물론 이제 피터 선수 2루타가 깊은 2루타이기 때문에 자익선상으로 굴러서 그 끄트머리 쪽 그 담장을 때리고 굴러 나오는 그런 타구였는데, 주자가 이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이대호 선수가 아니었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시한 선수한테 고의 사구가 되고 2사 만루에서 또 찬스가 생기지만 조세진 선수가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세진 선수가 오늘 두 번의 찬스를 다 살리지 못하면 좀 아쉬웠는데, 물론 뭐 조세진 선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욕심이겠으나, 이게 이제 그 지시한 피터스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한 개거든요. 왜냐면은 지시한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좋고 클러치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앞선 1회 상황에서도 네, 이대호 자익수 앞 안타 이러면 무사 1루에서 지시한 선수가 들어왔으면 이 또 상황이 좀 바뀌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상황도 이때는 물론 이제 그 피터 선수가 좋은 타격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뭐 이거는 바뀌었어도 고의 사고 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두 선수의 순서가 조금 바뀌면 좋겠다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8회 초에도 또 도망갈 찬스가 있었어요. 2사 후에 피터 선수가 2루타를 때리면서 또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피터 선수는 이런 타격을 해야 되는 선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자가 없을 때 안타 치고 나가서 도루를 하거나 아니면 2루타 치고 나가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본인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후속 타자들의 안타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본인이 해결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컨택 능력이 안 좋고 성관이 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해결사로서 기대를 할 수는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관이 안 좋다는 거는 그 찬스 상황에서 상대의 유인구에 말려들 것이고 그럼 삼진을 많이 당할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7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지금 봤는데 컨택이 안 좋고 성구안이 안 좋은 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선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확실히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갔을 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7번에 가 있어야 되고, 근데 아쉬운 게 여기서 지시한 선수가 삼진을 당했다는 거, 여기서 사실 안타를 만들어내가지고 한 점을 더 도망을 갔으면은 조금 더 쉽게 갔을 건데, 여기서 도망을 못 가다 보니까 결국은 8회 말에 위기가 닥칩니다. 8회 말에 뭐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투수 김대호 선수가 올라와서 루이즈 선수 1루수 직선타 잘 잡아냈고, 또 1루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 보이넷 2사 1루, 그다음 박혜민 선수 중견수 뜬공으로 2사 1루까지 만들어내고 구승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극히 그 상식적인 딱 맞는 등판을 했으나 문성호 선수 안타, 홍창기 선수 보이넷을 얻으면서 사실 이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모두가 아는 그 지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3대1의 2사 만루의 김현수. 안타? 아니면 홈런? 이런 그 쎄한 느낌이 바로 오는 순간인데, 사실 우리가 아는 롯데는 여기서 구승민 선수가 그냥 밀어붙이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익숙한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투수가 빨리 한 템포 빨리 끊어가지고 이제 아웃 4개를 잡는 세이브 등판을 강행을 했고, 근데 극기와 폭투까지 하면 사실 최준용 선수 초구하고 둘째 구가 힘이 많이 들어간 게 좀 보일 정도로 조금 강하게 던지려는 게 보였어요. 근데 폭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1에서 전혀 이제 그 쪼그라들지 않고 2사 2, 3루에서 김현수 선수가 그대로 승부를 했고, 또 자익수 뜬공으로 이끌어냈고, 요것이 라이트에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또 있었지만 전준 선수가 끝까지 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잡아냈고, 이 공을 잡으면서 사실 오늘 경기는 거의 이제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9회 초에 다시 또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막다 보니까 좋은 찬스가 와요. 고우석 선수가 올라왔는데 고승민 선수가 대타로 등장해서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무사 1루고 이학주 선수도 번트를 잘 대주면서 1사 2루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높이 사고 싶은 게, 우리 팀이 번트를 진짜 못 대고 이게 사실 번트 성공률 5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트를 대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오늘은 팀에서 번트를 2개 됐는데 전부 다 잘 성공을 하면서 1회 9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또 세밀한 야구, 작전 야구까지 되는 모습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이학주 선수가 번트를 지금 많이 대고 있는데
희생 번트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이학주 선수가. 그래서 사실은 이학주 선수가 너무나 지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타격에서도 필요할 때 안타 잘 쳐주고 있고 번트도 잘 해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역시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안치홍 선수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고 대타 정훈 선수가 등장해서 5구째 폭투가 나오면서 고승민 선수가 3루까지 진루를 하면 2사 3루가 나오는데 정훈 선수는 삼진을 먹을수록 도망을 더 가지 못해요. 하지만 고승민 선수가 워낙에 고승민 선수래 그 최준용 선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9회 말 5, 6, 7번 막 그냥 편안하게 그냥 3자 범퇴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7번 대타 문미경 선수의 4구째를 때린 타격이 사실 또 좋은 직선타 타구였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타구가 빠르게 날아갔는데 또 이루수 박승욱 대수비 선수가 또 잘 잡아내면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수비로 매조지 지은 좋은 경기였고 사실 이날 경기에서 우리 팀도 좋은 수비 많이 했지만 LG도 유격수 오지환 선수를 필두로 정말 좋은 수비를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굉장히 명품 경기였고 아마 LG 팬들도 오늘 경기를 LG는 졌지만은 막 그렇게 아쉽다거나 원통한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경기를 오늘 했고 이런 경기는 직관 가서 보면 진짜 돈이 안 아까운 경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훌륭한 경기였고 승리를 했고 우리 더없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내일도 이겨가지고 또 4연승을 하고 수입해가지고 또 부산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부산으로 안 오고 수원으로 가게 되네요. 그리고 KT하고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내일 경기는 이제 김진욱 선수와 임창규 선수의 맞대결이고 낮 경기예요. 낮 2시 경기라 가지고 또 낮 경기에 변수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지금 2승 2패 16.1이닝 4.96이고 김진욱 선수가 1승 2패 18.2이닝 6.27을 기록하고 있는데 WACP는 재미있게도 김진욱 선수가 더 좋지요. 2.29, 임창규 2.47로서. 네. 그래서 일단은 임창규 선수가 직구를 거의 46% 이렇게 던지는데 두 선수가 약간 비슷한 변화구 구사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더 체인지업 차이는 있지만 직구의 비중이나 변화구의 퍼센테이지는 좀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봤을 때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요. 저는 김진우 선수가 내일은 좀 좋은 투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첫 경기 호투 위에 사실 두 경기가 좀 부진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자기의 좀 컨디션이나 패턴이 잃어버린 느낌이었어가지고 복귀 이후에 첫 등판, 둘째 등판 조금씩 이제 자기의 컨디션이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준욱 선수가 잘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궤도에 오를 때가 됐죠. 세 번째면은. 그래서 김준욱 선수까지 잘해준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또 우리 팀이 선발이 굉장히 단단해지죠. 1, 2, 3 선발, 4 선발까지 또 1, 2, 3, 4, 5 선발까지 다 지금 계산이 서는 모양새가 되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타 한동희, 투 김준욱 이 두 선수가 결국 우리 팀의 향후 10년을 끌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김준욱 선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거라고 또 믿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고 롯데야 4월 30일 LG전 승리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렸고요. 벌써 5월이 됐어요. 이제 개막하고 한 달이 또 흘렀는데 굉장히 한 달이지만은 많은 시간이 흐른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팀 야구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또 많은 선수들이 등장을 하고 좋은 활약을 하면서 조금 다양한 선수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야구가 돌아온 이 한 달 동안 굉장히 확실히 삶이 재미있고 또 사실 좀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요새 약간 아드레날린이 계속 좀 도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야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또 사직으로 다음 주 주말에 돌아가게 되는데 또 주말 경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토요일에 아마 10,000원이 둘 다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일요 경기도 잘하고 주중 이제 수원 경기도 잘하고 와서 또 사직에서 사실 또 육성 응원 허용 이후에 첫 사직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10,000원 관중 앞에서 사직의 서라운드 응원 혹시 다 아시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사직이 약간 1층 구조로 단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루 측에서
외친 응원 소리가 3루를 맞고 다시 되돌아서 메마리를 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설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승리 소식, 또 4연승 수입 소식을 전하기를 기도를 하면서 네, 오늘 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가 900명을 돌파했습니다. 901명 지금 돌파를 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확실히 야구를 잘해야지 야구 방송은 삽니다. 그래서 1000명이 이제 정말 100명이 채 남지 않았는데 참 사실 유튜브 공식을 완전히 역행하는 30분 40분 혼자 떠드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뭐 라이브 방송같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댓글로도 항상 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방송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연배가 다 제 거의 삼촌벌 이런 선생님들이셔가지고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보다 사실 야구를 훨씬 더 길게 보신 구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나 제가 구력이 물론 야구를 제가 거의 20년 정도 봤지만 그래도 나이가 안 많기 때문에 정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이제 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드리고요. 1000명을 딱 찍으면은 제가 라이브, 그러니까 한 경기 통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면서 뭐 라이브를 제가 화면을 같이 틀어지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그 저작권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제가 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TV로 보시면서 저는 그냥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그냥 제가 그냥 토크를 하고 그렇게 좀 찝어서 말씀도 드리고 뭐 1000명 기념 뭐 Q&A 저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야구에 관련된 뭐 약간 토론 같은 것도 약간 주제를 주시면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이건 비하인데 그 제 친구가 그 1000명 찍으면은 라이브 하면서 선물로 주라고 치킨 기프티콘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치킨 기프티콘도 라이브 1000명 기념 라이브 하면서 또 선물을 또 열심히 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또 1000명을 달성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꼭 수익 창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저 스스로가 일단 수익 창출은 해야지 뭘 알려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해야지 이게 수익 창출이 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이 들어오고 뭐 청취 시간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무슨 돈에 눈먼 사람처럼 1000명 맨날 얘기하는데 물론 돈도 벌고 싶지만 그런 교육적인 목적에서도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중에 한 개였거든요. 제가 사실 올해에 들어오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서울 쪽에 좀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부산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고민 좀 했는데 부산에 남기로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아이고 롯데야 유튜브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취직한 거보다 더 잘해서 제 콘텐츠를 더 잘하면은 취직한 거보다 더 좋은 그런 콘텐츠 제작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명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또 봐주시고 또 많은 사랑 해주시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조금 말씀이 뒤에 좀 길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